자, 안녕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전류와 전압에 대해서 배웠었잖아요. 자, 오늘은 회로를 구성하는 중요한 녀석 세 번째 전압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자, 전압은 개념은 간단하지만 실제 회로에 적용할 때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오늘은 내용이 길 수도 있어요. 자,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간단한 개념부터 볼 건데요. 자, 전류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흘러가는 현상을 전류라고 했잖아요. 이 전자가 어디로 도망가지 않고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려면 누군가가 밀어줘야 돼요. 그래서 전자가 한쪽 방향으로 흐를 수 있게 밀어주는 이런 능력을 우리가 전압이라고 했었죠. 자, 전압의 단위는 건전지에 있는 그 단위예요. 1.5V, 2.5V 이런 볼트, 대문자 V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전압을 우리가 이제 실제 회로에 적용해서 따져보면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귀 쫑긋하고 갈게요. 자, 예를 들어서 전자 두 개가 건전지에서 충전이 돼서 지금부터 가는 모양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자, 건전지는 전압을 공급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전자, 지금 전자 두 개가 5V씩 충전이 돼서 지금부터 출발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의 전자를 1A씩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전자가 두 개니까 2A가 되겠죠. 즉, 각각 5V씩 가지고 있는 전자 두 명이 같이 출발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실제 수업 시간에 도선에서도 저항이 있기는 하지만 도선의 저항은 실제 저항에 비해서 굉장히 크기가 작기 때문에 저항이 없는 것처럼 무시할 거다라고 했죠. 그래서 도선에서는 저항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있지만 없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 5V라는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아도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전자가 지금 두 개니까 2A이고 5V씩 그대로 장전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첫 번째 저항을 만났거든요. 그럼 이 두 개의 전자가 이 저항을 지나갈 때는 저항은 대놓고 전자의 흐름을 방해하는 녀석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곳을 지나갈 때에는 에너지를 쓰지 않으면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여기를 지나가고 나면 이렇게 에너지가 떨어지게 될 건데, 자, 이 저항을 지나갈 때 사용했던 에너지가 만약에 2V라고 한다라고 하면 얘가 지나갈 때에도 얘는 2V를 써야 지나올 수 있는 거고요. 자, 얘도 여기를 지나오려면 2V를 써야 지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2V씩 사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도 마찬가지로 전자는 두 개이기 때문에 2A. 자, 그러다 이제 두 번째 저항이 나왔어요. 자, 두 번째 저항도 대놓고 방해를 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는 지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럼 각자의 전자가 에너지를 사용하고 이렇게 넘어올 건데 더 이상 지금 남아있는 저항이 보이질 않죠. 그래서 남은 전압 3V씩을 전부 다 이렇게 쓰고 빈털터리가 된 상태로 저항을 이렇게 넘어올 거예요. 자, 얘도 여기를 넘으려면 3V를 써야 넘어올 수 있고요. 얘도 여기를 넘어오려면 3V를 써야 넘어올 수 있기 때문에 각자 3V씩 지금 쓰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개수는 두 개이기 때문에 2A. 자, 이렇게 빈털터리가 된 상태로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다시 건전지로 오게 되면 5V씩 이렇게 만땅 충전이 되게 됩니다. 자, 이거를 전체 그림으로 보면요. 자, 전자가 직렬회로에서는 이렇게 출발해서 한 바퀴를 도는 동안에 어디에서나 두 개씩 유지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2A, 여기에서도 2A, 여기에서도 2A, 여기에서도 2A,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2A 똑같이 측정이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전압이에요. 자, 전압은 에너지라고 했잖아요. 전자를 밀어주는 에너지. 그러면 이 에너지는 언제 쓰느냐? 대놓고 전자의 이동을 방해하는 이 저항에서 에너지를 쓸 거거든요. 근데 이 각자가 5V씩 가지고 있는데 이 5V씩을 첫 번째 저항에 전부 다 써버리면 두 번째 저항은 넘어갈 힘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누어서 사용을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저항을 지날 때 2V를 사용했다면 2V씩 각자 사용해야 넘어올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저항을 지날 때는 남은 3V를 전부 다 쓰면 되는 거예요. 내가 5V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각자 가지고 있는 전압을 각각의 저항을 지날 때 이렇게 나누어서 사용을 하면서 넘어오는 게 직렬 연결입니다. 정리되시나요? 자, 그럼 이제 병렬 볼 건데요. 자, 병렬은 조금 달라요. 더 자세히 볼게요. 자, 두 개의 전자가 마찬가지로 5V씩 충전이 됐어요. 자, 전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2A고요. 자, 이 상태로 출발을 하게 됐을 때, 자, 도선은 저항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곳에서는 전자 두 개 2A, 그리고 5V씩 이렇게 만땅 충전된 상태로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두 갈래 길이 나왔어요. 자, 두 갈래 길이 나오면 같이 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동을 할 거거든요. 자, 위로 간 애가 한 명 갔으니까 윗길을 가는 거는 1A예요. 자, 아랫길로도 하나의 전자가 갔으니까 1A예요. 근데 얘를 보면 윗길로 간 애는 위에 있는 저항만 넘으면 집으로 올 수 있잖아요. 자, 아래에 있는 전자도 아래에 있는 저항만 넘으면 집으로 올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하나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든 전압 5V를 전부 다 이렇게 써버릴 거예요. 그다음 아래에 있는 애도 마찬가지로 하나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5V를 전부 다 써버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만나는 거예요. 어디에서? 여기에서. 그러면 전자 두 개가 다시 만났기 때문에 2A가 됐지만 각자 5V씩을 여기서 쓰고 빈털터리로 만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다가 이 빈털터리인 상태로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여기에서 충전이 되는 그림이거든요. 자, 큰 그림으로 보면요. 자, 전자의 개수, 전류를 보면 자, 전류가 여기에서는 2A예요. 여기에서도 2A예요. 근데 윗길로 가면서 1A, 1A씩 쪼개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합쳐졌을 때 2A예요. 맞죠? 자, 근데 전압을 보면 각자 5V씩 가지고 있는데 윗길로 가는 애는 하나의 저항, 얘만 통과하면 되니까 여기에서 5V를 전부 다 쓸 거예요. 자, 아래로 간 애도 여기에서 얘 하나만 넘으면 집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얘도 여기에서 5V를 전부 다 쓸 거예요. 자, 내가 준 거는 5V였는데 아까 직렬에서는 나누어서 썼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전자가 나누어졌기 때문에 각자 5V씩 모두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 이해 가십니까? 자,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직병렬 회로에서 다시 한번 따질 건데요. 자, 이 과정을 그래도 천천히 보면서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전압계 볼 건데, 자, 전압계는 전압을 측정하는 기계, 전류계와 비슷해요. 그래서 빠르게 할 건데요. 자, 전압계는 이렇게 가운데 전압을 나타내는 단위 V가 있는 걸로 구별할 수 있고요. 전압계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단자 1개, 마이너스 단자 3개. 자, 5V, 3V라고 써져 있는 거는 최대 측정값이 3V. 그래서 3과 같은 라인의 숫자를 읽으면 되고요. 만약에 30V에 연결했다라고 하면 최대 측정할 수 있는 게 30V. 그래서 30과 같은 라인의 숫자를 읽으면 됩니다. 자, 0점 조정을 해야 사용하고요.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미지의, 오타네요. 미지의 전압을 측정할 때는 마찬가지로 제일 큰 것부터. 근데 전류계와 다른 게 바로 얘예요. 회로에 연결할 때 병렬 연결하는 건데요. 자, 이 두 가지 뒤에 그림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 회로를 보면 자, 지금부터 전압계를 연결할 건데 전압계는 전압. 그 구간을 지나는데 얼마의 전압, 얼마의 에너지를 썼지를 측정하는 게 전압계거든요. 그 내가 만약에 이곳에서 이 저항을 지나가는데 얼마의 에너지를 썼지, 얼마를 사용했을까를 측정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저항을 지나가기 전의 에너지와 저항을 지나간 후에 에너지를 비교를 해야겠죠. 그래서 전압계는 전후에다가 다리를 이렇게 각각 걸게 돼요. 그러면 길이 이렇게 나누어져서 걸렸죠? 병렬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를 통과하는데 사용한 전압은 어떻게 측정하죠? 이렇게 연결하면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처럼 이미 저항이 병렬 연결되어 있어요. 그럴 때 얘를 지나는 전압 알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에 또 병렬로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찾을게요. 자, 건전지 긴 쪽이 플러스였죠? 플러스와 먼저 만나는 쪽이 플러스, 반대가 마이너스. 플러스와 먼저 만나는 쪽이 플러스, 반대가 마이너스. 자, 여기에서도 플러스와 먼저 만나는 여기가 플러스, 반대가 마이너스. 이렇게 찾을 거예요. 자, 전압계 눈금 있는 방법, 전류계와 쉬우니까 바로 볼게요. 전류계와 비슷하니까. 자, 만약에 내가 3V에 연결을 했다라고 하면 3V와 같은 라인에 있는 숫자를 읽는 거예요. 자, 1, 2하고 하나, 둘, 셋, 넷, 5 갔으니까 2.5V가 되겠네요. 자, 만약에 이게 15V 단자에 연결한 결과였다라고 하면 15와 같은 라인에 있는 숫자를 읽으면 돼요. 자, 5, 10, 하나, 둘, 셋, 넷, 5, 12.5가 되겠네요. 자, 전압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따로 확인하는 시간을 갖진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웠으면 영상을 다시 한번 보면서 천천히 기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이 세 가지를 합친 오음의 법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